회피형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준 유일한 사람을 잃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곁에 있을 때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 즉 그들만의 조용한 애정 표현과 섬세한 배려를 이해해주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극적으로 무너지거나 당장 상대를 붙잡으려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이런 이별을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회피형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전문가지만 진실한 사랑을 잃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파괴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그 견고한 벽이 결국 후회와 함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자신이 가진 것을 표현하는 방법조차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회피형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랑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방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상대방이 조건 없이 꾸준히 내어주던 그 거대한 사랑을 놓치고 맙니다. 이러한 패턴은 결국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자신을 보호하느라 바빴던 그들은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진정한 수용과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마저 스스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이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면 결국에는 실망하거나 버림받게 될 거라는 깊은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가짜 안전함이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마침내 이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인 벽 때문에 상대방이 더 이상 지쳐서 사랑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피형인 사람들은 수년 동안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별 후 첫 번째 반응은 안도감으로 위장한 부정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 묘한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늘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연인들처럼 감정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기대도 사라졌고 언젠가 이 소중한 사람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마침내 끝이 났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안도감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 관계가 자신의 성향에 비해 너무 버거웠고 너무 복잡했으며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강렬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낫다고, 애초에 감정적인 거리를 두었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영역, 바로 감정 회피라는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이 안도감 속에 숨으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현실을 직시하거나 이 이별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마치 깊게 파인 상처를 소독하지도 않고 그저 밴드 하나만 덜렁 붙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의 단계는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눈에는 그들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특유의 독립적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빠르게 이별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연애가 끝나서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회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던 사람을 영원히 잃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그 사랑이 조건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다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주 천천히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해주던 그 특별한 방식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굳건했던 부정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미세한 기분 변화를 알아채주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거창한 약속이나 감정적인 밀당 없이도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뼛속 깊은 그리움으로 변합니다. 혼자 커피를 내릴 때 그 고요한 아침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 떠오르면 그 커피의 온도조차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일도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주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저 외로운 혼자만의 일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독립성이 이제는 끔찍한 고립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로맨스나 곁에 있어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주었던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무뚝뚝하고 서툰 애정 표현조차 소중하게 여겨주던 사람, 영화 같은 사랑 고백을 강요하는 대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아주던 사람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깊이 이해해 준다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인 상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떠나간 그 사람은 행동과 일관성, 그리고 조용한 헌신을 통해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실의 크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자신의 좁은 감정적 안전지대 안에서 이토록 섬세하게, 인내심 있게, 온전하게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하나의 연애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인생 최고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감정적 혼돈이 찾아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애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남들 앞에서 펑펑 울거나 친구들을 찾아가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밖으로 표출될 곳 없는 내면의 거대한 감정 폭풍을 홀로 견뎌냅니다. 이 감정을 소화하거나 올바르게 표현할 도구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실감은 그들의 철저히 통제된 감정 시스템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별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거나 누군가와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불면증, 식욕 변화, 원인 모를 불안감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겪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감정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슬픔은 특유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잃은 것만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한계 때문에 스스로 망쳐버린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떠올리며 고통받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후회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좋았을 대화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되감기합니다. 상대방이 간절히 감정적인 위안을 원했지만 끝내 채워주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그 알량한 방어 기제가 넘치도록 주어졌던 사랑을 온전히 받고 돌려주는 것을 어떻게 막아섰는지 모든 과정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쏟아낼 곳이 없습니다. 감정을 털어놓을 만큼 깊은 관계를 맺어본 친구도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감정적 회피로 모든 다리를 끊어버렸기에 떠나간 사람에게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 채 갇혀버리게 됩니다. 진짜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 그들이 그토록 원했다고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지나간 관계를 집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이 안개처럼 걷히고 억눌렸던 슬픔이 자리를 잡으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무한한 생각의 굴레에 빠집니다.
무언가를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찾아오는 선명한 시야로 잃어버린 관계의 모든 세세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상대방이 더 깊은 유대감을 원하며 다가왔을 때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뒷걸음질 쳤던 특정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제야 자신의 감정적 거리두기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상처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패턴을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이 분석은 거의 강박적으로 변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완성할 수 없게 된 퍼즐을 어떻게든 맞추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는 이 엄청난 고통에 어떻게든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이 상대의 가치를 몰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망쳤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 알수록 잃어버린 상실감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별이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적 한계에 맞춰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얼마나 힘들게 바꿔왔는지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창하고 로맨틱한 표현을 조르는 대신 자신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기쁨을 찾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입니다. 무미건조한 챙김을 애정 표현으로 그저 꾸준히 곁에 있는 것을 헌신으로 받아들여 주었던 그 마음을 떠올립니다. 이 뒤늦은 깨달음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은 떠나간 그 사람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또 온전히 품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거나 뜯어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피형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꺼이 찾아낸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이 이별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파괴적인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뒤늦게 조건 없는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을 잃은 뒤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후에야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기적처럼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적인 메마름, 말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관계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도망치려 했던 성향까지 모두 감내하며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단점들까지 모두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기꺼이 찾아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은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선 깊은 상실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랑이 곁에 있을 때 한 번도 마음 편히 누려보지 못했던 그 안전함에 대해 깊이 슬퍼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던 그 포근한 수용을 두려움 때문에 끝내 믿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하며 고통받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연애하는 내내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놈의 자기 방어가 역설적으로 자기 방어를 내려놓게 해줄 유일한 치유책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사랑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거나 감정적으로 성장해야만 주어지는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더 다정해지거나 로맨틱해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어졌던 사랑, 바로 그 사실이 이 이별을 그토록 끔찍하게 아프게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는 감정적 마비와 뒤섞인 깊은 후회입니다. 마침내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어떻게든 이 어긋난 관계를 필사적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순간이 오면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감정적 한계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연락해서 변명도 하고 자신이 부숴버린 것을 다시 쌓아 올리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관계에 대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감정적 어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는 데 필요한 그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사랑을 잃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성향이 이제는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 싸울 용기조차 빼앗아 버립니다. 감정의 한계를 필사적으로 뛰어넘고 싶으면서도 결국 그 한계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잔인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그 감정적 기술이 애초에 회피형이라는 성향 때문에 평생 배우지 못했던 바로 그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자신에게 없는 능력이라는 심리적 딜레마에 갇힌 채 그들은 힘겹게 연락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락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미칠 듯한 후회와 사과를 전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다는 감정을 전하고 싶으면서도 기껏해야 실용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핑계를 댈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하려 해도 결국 익숙한 현실적인 행동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고 이는 그들 내면의 깊은 슬픔을 전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각은 갈수록 깊어지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여전히 바닥인 고통스러운 굴레가 반복됩니다. 조심스레 다시 연결을 시도해보기도 하지만 깊은 후회와 깨달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종종 진정성 없는 가벼운 행동으로 오해받고 맙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이 단계에 영원히 갇혀버립니다. 이 감정을 소화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감정적 능력을 끝내 발달시키지 못한 채 영원한 상실감과 후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감정적 단절이 낳은 비극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슬픔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깊은 감정에 스스로 닿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잃은 충격은 평생을 갑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경험은 흔히 그들 내면의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온전히 수용받았던 그 따뜻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기억은 위안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 채워지지 않을 높은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이 뼈아픈 이별을 계기로 자신의 감정적 능력을 키우려 노력합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면의 성장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감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평생을 도망쳐왔던 바로 그 연약함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전보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깊이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어봤자 결국 자신의 감정적 한계가 모든 것을 망치고 끔찍한 상실감만 남길 거라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모험을 감수하기에는 이별의 고통이 너무나도 참혹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알면서도 결국 그 이별을 초래한 자신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후회와 자기 방어의 굴레에 갇혀 과거의 상실을 치유하지도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열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던 사람을 잃은 슬픔이 마침내 회피형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상실의 고통이 상처받을 두려움을 압도하는 순간 그들은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 어렵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아픈 경험은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감정적인 자기 방어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들의 독립성은 진정한 친밀감이라는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이었음을, 그리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이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회피형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이별을 겪어보셨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 영상이 회피형인 사람들이 겪는 복잡한 내면의 슬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애착 유형과 관계 패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